G채널 방송의 PD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선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선교 현장을 가다. 오늘은 김경민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민 PD는 우리 굿데이 프로그램의 담당 PD이기도 하신데요. 네. 선교 현장도 방문하셨군요. 이번에 다녀오신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만나볼 곳은 저희 캄보디아입니다. 그 동남아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메콩강을 따라서 베트남, 미얀마, 또 태국 등과 이제 맞닿아 있는 불교 국가인데요.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교하기에 큰 부담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도 공항에는 이미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을 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캄보디아는 폴포트로 대변되는 크메르 루주에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좀 끔찍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직접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0세기 최악의 민간인 학살로 꼽히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캄보디아 공산주의 무장 단체였던 크메르 루주 정권이 1975년부터 79년까지 수많은 지식인들과 부유층 그리고 종교인,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학살하면서 피로 얼룩진 캄보디아는 당시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죽임을 당했던 네.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 기반을 잃어버린 캄보디아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고요. 지금까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아픈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후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를 찾아왔고요.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려는 수많은 기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캄퐁스프에서 만난 선교사님도 그중 한 분인데요. 네. 교육시설이 전무한 그 시골 마을에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형식 선교사입니다. 그 사역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캄퐁스페우주 외곽에 위치한 생명나무 센터. 이곳은 2015년 이형식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생명나무 유치원입니다. 선교사님은 물론 이은주 사모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곳이죠. 생명나무 센터가 아직은 뭐 보시다시피 허와 벌판에 지금 현재는 유치원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이곳에 파송돼서 나올 때 원래 가졌던 여러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유치원이었고 그 중에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 아까 도시명이 캄퐁스프라고 하셨는데요. 수도에서 2시간 거리, 그렇게 외진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주민들 대다수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매일 아침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제작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안정장치 없는 트럭 짐칸에 근로자들이 빽빽이 올라타서 10km 이상을 달리는 장면인데요. 출퇴근 셔틀버스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중에 90% 이상이 여성, 특히 젊은 아가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외국 자본으로 세워진 공장이고 그런 곳에서 얻는 소득이 과거 수입원이었던 농장이나 장사로 얻어지는 소득보다 높다 보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학업을 접고 공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네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어린 미성년자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고요. 이형식 선교사님이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해서 이곳에서 유치원 사역을 통해 교육의 기틀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세운 유치원이니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 정말 그런 너무나 열악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기반이 전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라는 시설 자체도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요. 네. 이형식 선교사의 사역지인 생명나무 유치원인데요. 이 생명나무 유치원은 주로 이은주 사모님이 운영을 맡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오기 전 사모님은 이 사역지를 위해서 대학에서 유아교육까지 전공을 하고 오시는 그런 열정을 보이신 분이신데요. 네. 자세한 것은 우리 화면으로 함께 찾아보시죠. 네. 저희 나라 우리 교육과정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나라 걸로 글씨 바꿔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린이 교재가 별로 없나 봐요? 네, 많이 부족해요. 유치원 교육 과정으로 해서 나온 교재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해가지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것들은 예절 교육이나 질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충해서 1년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곳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인 교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잘 이해하듯이 크마이 민족이 크마이 민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크마이 민족 가운데 선생님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선교할 수 있도록, 자기 민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게 진정한 선교가 지향해야 되는. 네, 화면으로 보니까 선교사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정말 이곳이 굉장히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운 곳일 텐데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학교기도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모두 일터에 나가서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곳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고 또한 선교사 부부인데요. 네. 사랑의 굶주린 아이들을 향한 이영식 선교사의 사랑은 매일 쉴 틈 없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한 가정을 저희 제작진과 함께 찾아봤는데요. 리다라고 하는 유치원생의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인지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유치원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영식 선교사도 바삐 움직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우리 유치원에 나오는 그 리다 잠깐 좀 가정 방문하려고 갑니다. 리다. 네,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금방 가요. 2분도 안 걸립니다.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겁나네요. 네, 좀 루이스. 수바이. 알로 이쁘다. 나이나? 안 나해? 네, 정꼬바다.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홀로 경제와 가사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리다 엄마 쓴보나. 이형 그냥 뭐해? 이형 미역집. សប្តាហ៍នេះធ្វើការរោងចក្រមកបរធ្វើការតែម្នាក់ឯងទេហើយចិញ្ចឹមកូន3នាក់រៀនទាំង3នាក់ហ្នឹងហើយជួនឯងក៏ឈឺ2នាក់ម្នាក់អញ្ចឹងឈឺផ្លាស់ប្ដូរគ្នាហើយខ្លួនខ្ញុំហ្នឹងក៏មិនសូវជាដែរឈឺដែរអញ្ចឹងទៅចេះតែទៅធ្វើការអញ្ចឹងខ្លះជួនឯងក៏ដាក់ច្បាប់ដាក់អីក៏មានដាច់លុយដាច់អីខ្លះអញ្ចឹងទៅ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រីករាយដោយសារកូនបានជាហើយនឹងឆ្លាតហើយទៅចូលរួមស្វែងគុំខ្ញុំទៅកូន3នាក់ទាំងអស់ទាំងខ្ញុំហង4នាក់ទៅចូលណែទឹកចឹងខ្ញុំមានភាពសប្បាយរីករាយហើយនឹងមានសង្ឃឹមតស៊ូក្នុងជីវិតយ៉ាងច្រើនដោយសារថាបានមានកូនផ្ដល់សេចក្តីសង្ឃឹមទោះជាថាខ្វះលុយខ្វះកាក់ប៉ុណ្ណាក៏ដោយក៏ខ្ញុំតស៊ូប្រឹងប្រែងខិតខំដើម្បីអនាគតកូនទៅខាងមុខ 작아지고 넘어지며 고통받을 때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 네, 정말 화면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따로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생명나무 유치원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생명나무 장로교회인데요. 작지 않은 교회이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늘 아이들로 가득 차 찬양 소리와 기도의 열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공간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또 뜨거운 태양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뜨거운 태양과 달궈진 흙길을 달려서 1시간가량 약 1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예배 현장을 우리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주일 아침 깜퐁스페우의 틀록마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생명나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는데요. 새로운 친구인데? 얼굴을. 이영식 선교사님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며 주의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품뚫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 한쪽을 다 차지했어요. 이쪽은 지금 품틀록 그리고 품슬람랭 두 마을에서 온 친구들. 그다음에 항상 보면 이 뚫 마을에서 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 타고 오는 거예요? 걸어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그래요. 거리가 한 600m, 700m 되죠. 이 뜨거운 날에 아이들이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고 와요. 아이들을 존경해야 돼요. 한국 교회랑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흙먼지 날리며 먼 길을 달려온 아이들. 뜨거운 햇볕에 검게 그을린 아이들의 손.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교회를 찾은 아이들이 너무 대견하기만 한데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 소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정말 오래전에 한국교회 초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참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영식 선교사인데요. 그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이 소식을 접한 성도가 자신의 땅을 선교사에게 이렇게 헐값에 내준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교인들의 헌금과 또한 한국교회의 어떤 도움으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성도들에게 성전을 위한 헌금을 걷는다라는 것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선교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이라도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뜻, 소위 자원하는 심정으로 동참하여 공동체성을 다지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성도들도 기쁨으로 참여했고 서로를 더욱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도움 주는 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영식 선교사의 의지가 있었기에 머지않아 이 마을을 이끄는 정말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아이들의 그 간절한 기도 모습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그 기도 내용들을 정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요. 정말 저희도 그 캄보디아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김광민 PD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